임마누엘 교회에서 TCK 사역하시는 크리스티나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떨리네요.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쓰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너무 부담되고 제가 이 자리에 설 사람이 아니고 진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너무 무서워서 순종했습니다. 오늘 잠깐 렘넌트 부서 헌신 예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TCK 사역에 관해서 잠깐 보고해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이 하나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저도 체험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잠깐 몇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 좀 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37 나라 운동과 렘넌트 운동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것을 확신을 합니다. 다음. 그러는 과정 중에 우리 렘넌트 운동에서 한 가지 잃어버린 고리 TCK 사역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제 눈을 열어주셨고 그 부분에 관해서 잠시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제3의 문화 속에 사는 아이들. 여러분 제3의 국가 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뭔가 좀 덜 떨어지고 후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제3의 문화 속에 사는 아이들, 그 아이들도 약간 덜 떨어진 문화 속에 사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국의 문화도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타국의 문화도 아니고 그 양측에도 속하지 못하는 들 떨어진 아이들을 제3의 문화에 사는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인류가 있고요. 인류가 아니면 뭐죠? 이류가 있습니다. 인류도 아니고 이류도 아니면 삼류인데 그 삼류의 문화 속에 사는 아이들을 갖다가 TCK라고 보면 됩니다. 요새 영어로 TCK고 유 목사님께서 TCK 시대가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로 말하면 삼류 문화의 시대입니다. 약간 말이 좀 모순이 되는 건데 그 부분에 관해서 잠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TCK란 단어는 원래 유심이라는 사회학자가 인도에서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선교사 자녀, 주재원 자녀들을 보면서 구상해낸 단어입니다. 이들이 이제 인도에 살고 있는데 인도는 당연히 타국이니까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미국에 다시 돌아갔는데도 다시 적응을 못하고 인도에서 살았던 친구 아니면은 뭐 중국에서 살았던 친구들과 자기네끼리 모여서 이제 자기네만의 문화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발생해낸 단어인데 주재원 자녀 아니면은 해외 파견 군인 자녀, 해외 유학생 자녀들 그리고 조기 유학생들 이런 아이들이 TCK로 분류됩니다. 다음. 이들은 많은 특징을 갖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좀 주목을 해주세요. 이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희 딸의 자녀도 이제 17살이 됐는데 그 아이가 17살 17년 동안 8개국 나라에 살았어요. 5대양 6대주를 다 돌아다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이 아이들을 왜 우리가 복음화를 시켜야 되냐, 개인화를 시켜야 되냐, 왜 제자화를 시켜야 되냐. 이 아이들을 제대로 복음화시키고 개인화시키고 제자화 시킨다면 이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이 열려 있고요. 타문화에 관해서도 굉장히 관대합니다. 사실 한국 문화는 폐쇄적이고 단일 문화라서 외국인들이 살아가기에 굉장히 쉽지 않은 문화입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말을 사용하지만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매 2년마다 가서 출입국 관리소에서 도장을 찍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뭐 블로그 하다못해 네이버 메일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많은데 오히려 이 TCK 아이들은 타문화에 관해서 굉장히 관대하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변화에 대해서
고정적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저희 가정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선교사로 가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저희 아이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아무래도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로 가야 될 것 같아. 이 아이들이 막 대성 통곡을 하더라고요. 막 울면서 막 통곡을 하더니 1시간 후에 언제 짐 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에 관해서 그만큼 열려 있다라는 그런 사인이고요. 이동을 많이 하고 변화가 많이 하기 때문에 미래를 건설할 줄 몰라요. 그래서 현재에 충실한 아이들이에요. 그냥 과거도 생각하고 싶지 않고 미래에 관해서도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냥 지금이 가장 중요한 아이들이죠. 고르지 못한 사춘기라는 말은 이제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느 일정 기간 지나다가 미운 7살 지나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초사병 걸리고 중학교 들어가서 중이병 걸리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른이 돼가거든요. 성숙해 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TSK 아이들은 부모의 말이나 이제 부모가 속한 기관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미 머리 박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절대 내놓지 않고 그저 마치 사춘기가 없는 것처럼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나이는 먹어가는데 성숙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대, 30대, 40대가 됐는데 아직도 10대의 그 생각, 고스란히 그런 자세와 행동을 하는 TSK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왜 말을 해야 되냐 하는데 여러분이 TSK들을 만나면 얘네들 왜 이럴까? 정말 영적 문제 많다. 이런 배경을 알고 사역을 하시면 훨씬 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제가 세밀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다중국적 가지고 있고 다중 언어를 구사하고요. 그리고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서가 항상 불안한데 저 같은 사람이 연애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연애하는 남자친구가 미치는 거죠. 얘는 기복이 심한 그 정도를 넘어서 항상 불안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연애를 해야 된다. 친구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인간관계가 잘 될 수가 없어요. 다음.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다른 거는 잘 많이 중요하지 않고 가장 첫 번째 이게 2015년도의 연구 자료입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건데 230억의 인구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구에서 대전으로 이사 가고 부산에서 인천으로 이사 가는 그 정도가 아니고 나라에서 나라로 대륙에서 대륙으로 외국인이 이동을 하는데 지금 가장 빠르게 자라나고 있는 인구가 바로 외국인 인구입니다. 한국에도 엄청난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한국을 보면은 저출산 시대로 여자 10명에 출산을 하는 여자가 9명입니다. 한 명이 한 명도 안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당연히 산업을 할 수 있는 인구를 유치하다 보니 외국인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한국도 외국인의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 이 부분을 잘 잡아야 되는 게 우리도 흘러가야 돼요. 이들을 잡고 올바른 교육, 이제 복음 안에서 교육을 시키고 제자로 양육한다면 우리가 구태여 세계로 나가지 않아도 이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237 나라 운동이 되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 아이들이 TSK로 살면서 이제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뭐 언어 능력, 관찰 능력, 타문화에 대한 공감 능력, 적응력, 지리적인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는데 한국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갔다 오고 점심 먹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학원 갔다가 저녁에 또 이제 조금 놀다가 뭐 그 다이소 갔다가 그리고 집에 오는 그런 것이 일상인데 이 아이들은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가 일상이 아니고 생존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말레이시아에 간다면 1, 2년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적응이 되는데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뇌 구조는 달라요.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적응이 아니고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가 생존, 살아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회에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안테나가 삐리삐리 살아있고 예민하죠. 그래서 저런 능력이 굉장히 발달되게 됩니다. 그러는 반면 다음 이제 저런 것들이 발달되는 반면 많은 부분에 극복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죠. 아시다시피 정체성 혼란입니다. 저도 저희 자녀에게 물어보는데 넌 누구니? 그러면 그 아이는 당연히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미국 사람이 볼 땐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 볼 땐 미국 사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아이의 정체성은 타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거든요. 자기 안에 나는 누구인가가 없어요. 그래서 TSK들에게 Where are you from? 나 어디서 왔니? 그 질문을 하면 머릿속에 하얘져요.
내 국적을 물어보는 건가? 내가 태어난 곳을 물어보는 건가?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물어보는 건가? 6개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제가 같이 사역을 하는 권사님에게도 옆에 있는 분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권사님은 어디서 왔어요? Where are you from? 권사님이 저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나서 뉴욕에서 자라서 위스콘신에서 초등학교 나오고 한국에서 중학교 나오고 일본에서 국제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한국에 와서 직장 잡아서 결혼하고 미국에서 대학원을 나오고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구구절절히 계속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요 미국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요. 정체성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당연히 민족성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 한 아이가 왔는데 다니엘 알윈이라고 인도에서 2살 때 한국에 와서 엄마는 박사학위를 받고 있고 아빠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와서 저희가 막 축하합니다. 우리 새신자가 왔어요. 인도에서 온 알빈 때 막 화를 내면 선생님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 한국 사람 다니엘 알빈 막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한국말 너무 잘하더라고요. 2살 때 와서 한국 유치원 다니고 한국 이제 8세 1학년 들어갔어요. 점심을 먹는데 오늘 되게 매운 거야. 먹을 수 있겠어? 우리 카레 먹을 거야. 농담하세요? 내가 인도 사람이거든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체성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제 국가관도 없고요. 민족성도 결여됐습니다. 우리 당연히 이제 월드컵 할 때 제일 재밌는 경기 잠 안 자고 보는 경기가 뭐죠? 한일전이잖아요. 축구. 그런데 한번 런던 올림픽에서 이제 영국과 일본이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딸이 막 일본을 응원을 하는 거예요. 제가 TV를 보고 너 미쳤어? 막 이랬죠. 그랬더니 엄마 빨리 TV 켜 지금 빨리 일본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야 일본이 우리한테 어떻게 한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다 과거예요. 잊어버리세요. 미래를 생각하세요. 막 이렇게 안 돼. 그래도 영국이 이겨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일본하고 붙으면 어쩌라고. 일본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예요. 이웃을 응원해야 돼요. 막 이렇게 개념이 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그렇게 민족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감, 소속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국에 속한 모든 기관에 속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한국 사람이 있는 곳을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저는 미국에서 소수민족 그렇게 살다가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도 외국인으로 소수민족 참 인생을 저는 소수민족의 삶을 사는가 봐요. 그래서 미국 가서도 소수민족으로 이렇게 꿀리면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도 이제 항상 꿀리면서 살고 교회에 있을 때도 항상 저는 땅만 보고 다닙니다. 교회에 소속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하나교회에서 TSK 한 명이 왔을 때 전 교인이 일어나서 정말 환영해 주셔야 돼요. 정말 이 아이가 우리 교회의 가장 소중한 렘넌트라고 느낄 만큼 전 교회인이 환영을 해 주셔도 이 아이들은 소속감을 느끼는 게 힘들어요. 이 아이들이 만약 이 하나교회에 와서 그래 이 교회가 내 교회야. 나는 여기서 뿌리 내릴 거야. 이렇게 결단을 하면 여러분은 100% 성공하신 거예요. 그렇죠. 소속감을 못 느끼는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교회에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그렇게 만드셔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교회가 전 교회가 이 모든 것을 깨트리고 이 아이들이 소속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특징 중에 하나,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결여된 거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5가지, 정체성의 욕구, 신체적인 욕구, 호기심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안전성의 욕구, 이거 5가지 중에 3개가 결여된 정말 삼류 문화 속에 사는 아이들인 거죠. 한국말로 하면은 역마살이 꼈다고 할까요? 하도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저곳에서 다른 곳 이렇게 이동을 해야지 속이 시원하고요. 이동을 안 하고 계속 살고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이제 떠나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받게 돼요. 역마살이 낀 거죠. 그래서 저희도 매년 되면요, 10년째 서울 임마누엘교회 있는데 매년 12월이면 내년에 어디로 가지? 이런 생각 10년째 하고 있어요. 가지 말아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렇게 이동을 해야지 속이 후련하다는 거죠. 이동을 안 하면 옆집으로 이사라도 가야 되고요. 이사도 안 가면 가구라도 재배치해야지 뭔가 즉석 이제 속이 풀리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응어리진 슬픔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곳에서 저곳에 다른 나라, 이 나라 저 나라 4군데 5군데 나라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 어른들은 야 걔는 정말 세계 여행하네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들은 새로운 곳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여행이 아니고요. 이동을 하게 된다면 새로운 곳에는 관심이 없고 두고 온 곳이 더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두고 온 곳 곧 이별을 계속 체험하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보면은 이제 그것에 관해서 무뎌지게 되고요. 무엇보다 더 힘든 거는 이제 부모들이 얘기합니다. 새로운 학교 가고 새 친구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하고 교회도 새로운 데 가면 되지. 뭘 또 울고 그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이별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이제 억누르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아이들의 감정이 쌓여서 심각한 정신 문제, 자해, 자살 충돌 그리고 그 조울증 많은 티스키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나서 뉴욕에서 자라고 뭐 위스콘신에서 초등학교 나오고 그분이 이제 국제학교 졸업생이 89명이었어요. 89명에서 80명이 정신병 약을 먹고 있어요. 거의 90%죠. 안 먹는 사람이 9명이고요. 그 중에서 50%가 결혼을 못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서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올바른 인간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할 사회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50%가 이제 결혼을 못했고 나머지 50% 결혼을 한 사람 중에 100% 본인 빼고 100% 싹 다 올바른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신기했던 거는 그분이 하는 말씀이 여자들이 정말 친구들이 다 비만이 있다는 거예요. 한 명도 자기처럼 그냥 정상적인 몸매를 가진 사람이 없다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계속 음식으로 풀게 되는 거죠. 그만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한 명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이 아이 부모님은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만났어요. 엄마는 한국 사람, 아빠는 중국 사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이가 한국말 합니까? 아니요. 중국말 합니까? 아니요. 인도네시아 말 합니까? 아니요. 무슨 말 해요? 영어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어려서부터 캐나다에 있는 최고 좋은 대학을 나온 개인 교습 선생님에게 아이를 맡겼다는 거예요. 영어밖에 못하고 국제학교를 나와서 지금 영국에 있는 O로 시작하는 제일 좋은 의대에 다니고 있는데 학업을 할 수가 없어요. 학업을 계속 할 수가 없죠. 영국으로, 홍콩으로, 싱가포르, 영어권 나라로 계속 이제 상담을 보내고 테라피를 보내는데 치유되지가 않아요. 결국은 이제 8년이 지났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퇴학을 받은 거죠. 이 아이는 제가 생각했을 때 도대체 어려서부터 이 아이는 누구와 소통을 했을까? 이 아이의 부모님도 제가 물어봤죠. 영어를 유창하게 하세요? 아니요. 어떻게 소통하세요? 아주 조금 영어하고. 그럼 아버지도 아주 조금 영어하고. 두 분은 어떻게 소통하세요? 일본어로.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그 아이가 계속 자기 몸을 자해합니다. 너무 많이 자해를 해서 그 칼자국, 바늘자국을 가리기 위해서 온몸에 문신을 다 했어요. 그런 TSK들이 밖에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정신병원에 한번 신방을 갔다 왔어요. 신방을 갔다 왔는데 그 일반 병실에 40명 정원에 8명이 청소년이더라고요. 8명 중에 4명이 TSK였어요. 그렇게 해서 신방 갔다 온 첫날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두 번째 신방을 갔는데 더 깜짝 놀랐어요. 1층에서 6층은 청소년 정신병동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일반 병동 8층으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정말 우리 뭐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정말 정신 차려서 전도해야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됐죠. 다음. 구약의 성경에 TSK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SK 사역을 해야 되는데요. 야곱의 12아이들, 그 중에 11번째 요셉. 성장기 때 초강대국 이집트를 갔죠. 거기서 뭐 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 다 마스터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강대국 생활을 하다가 400년 동안 노예 문화로 들어갑니다. 노예 문화에서 400년 있다가 여호수아 갈렙,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문화, 광야 40년 후에 그 모든 이스라엘 후대를 데리고 가나안 정복 40년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도 티스케이가 됩니다. 그 후에 나오는 인물들 다니엘, 에스더, 모르드게, 수르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이런 인물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약속하셨습니다. 고레스는 나의 선한 목자이니 그가 나의 백성을 인도하리라.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실현시켰던 사람들이 이 티스케였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후로 모르드게가 정치 입문하고 그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왕의 오른팔 왼팔 다 차지하게 되죠. 거기서 갑자기 모르드게가 고레스 왕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기분 좋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네 다 짐 싸서 가 이게 아니고 그들의 역할이 다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제 고레스 왕이 귀향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 구약에 있으면 당연히 이제 신약에도 있겠죠. 신약에 가장 처음 등장한 티스케이가 예수님이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지금 헤롯 왕이 2살 미만의 모든 남자애들은 싹 다 죽이고 있다. 도망가라. 예수님은 그때 당시 최강대국 이집트를 보고 오셨어요. 거기 조기 유학이나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 어린 시절을 이집트에서 보내다가 다시 유다로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연히 그 선민 사상이 가득한 그 율법적인 시대 때 예수님의 입에서 모든 족속, 땅끝까지 만민에게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온 15개 나라에서 온 나그네들, 4장에 등장하는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입니다. 정통 히브리인이 아니었죠.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사울, 길르기아 다소 출신 사울,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하는 5명의 안디옥 교회 개척자들, 멤버들이죠. 5명 싹 다 티스케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나바, 사울,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이름부터가 헬라 이름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루기오 그리고 루기오죠. 마지막에 루기오. 이들은 흑인이었어요. 이집트 사람이었고 아프리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 17장에 데살로니가 교회, 18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고린도 교회, 19장에 에베소 교회, 로마서 16장에 우리의 모든 로망인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로마 교회 싹 다 티스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티스케 사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점에 온 것이죠. 다음. 이번엔 좀 포괄적으로 CCK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CCK라는 것은 Cross Cultural Kids, 그래서 문화가 교체되는 환경 속에 사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매일매일 문화가 교체되는 환경 속에 사는 아이들이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전형적인 TSK들 있고요. 그리고 국내 TSK가 있습니다. 국내 TSK도 한국에서도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죠. 누구죠? 군부대 자녀입니다. 이 아이들도 TSK입니다. 이 아이들도 사교성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회성 떨어지고요. 항상 인싸가 되지 않고 아싸 여기 랩런트 많으니까 알죠? 그렇게 끼지 못하고 인류도 아니고 이류도 아니고 삼류 그런 종류에 속하는 국내 TSK. 그러면서 교육적 TSK가 있습니다. 국적은 한국 사람인데 교육적인 목적 때문에 외국인 기관에서 학업을 하고 있는 아이들, 영유에 다니는 아이들이라든가 국제학교 다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벌써 다 교육적 TSK고요. 그 다음부터 소수민족 자녀, 해외 입양아, 국제결혼 가정자녀, 다문화 가정자녀, 다인종 가정자녀, 외국인 노동자 자녀, 난민 자녀, 탈북자 자녀, 중도입국 자녀들, 이 아이들 싹 다 CCK인데 소수민족 자녀부터 시작해서 중도입국 자녀, 이 아이들이 매일매일 당하는 것이 있죠. 뭐죠?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어디를 가든지 차별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학교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학원에서도 있고요. 학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놀이터 아니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아니요, 다락방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인도 친구가 왔는데 우리 친구 인도에 샀어요. 인사 막 하니까 한 아이가 하는 말이 쟤는 손바닥만 하얗고 다 시커매요. 그러면서 막 웃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피부 색깔을 가지고 당하는 이제 체험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에 그 가장 친한 베프인데도 그냥 이렇게 말한대요. 야, 네 몸에서 꼭 냄새 나는 거 아니야? 이거 무슨 냄새? 네 몸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이제 차별을 매일 당하는 거죠. 난민 자녀들은 없는 것이 많이 있죠. 많은 것이 없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하다못해 이 아이들은 신분증조차 없습니다. 저희 자녀가 3년째 난민촌에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신분증조차 없는 아이들이 난민 자녀입니다. 그리고 다음 중도 입국 자녀는요. 다음 8세에서 24세의 아이들로 부모와 영구적인 혹은 장기적인 체류 목적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아이들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요. 여기 지금 대구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가장 먼저 겪는 문제가 문화 충격이죠. 아무 사전 준비 없이 그냥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엄마가 이혼을 하고 할머니와 어느 정도 살다가 엄마가 다시 재혼을 해서 몇 년 후에 엄마를 보러 한국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가 이 아이들에게 문화 충격입니다. 그 질풍노도의 청소년 시기 때 이 아이들은 문화 충격을 당하죠. 그러면서 성격도 내성적으로 되고 소극적으로 되고요. 이 아이들이 완전 위축돼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 언어 배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한국 언어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 보면 절하고 싶어요. 외국인들 중에 어떻게 그렇게 잘 배우시는지. 언어가 이렇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 많은 청소년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언어 발달 시기를 놓치고 들어온 아이들이 많아서 이 아이들이 언어 배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들어가도 학교에서 만약에 중학교 2학년으로 가야 되는데 중학교 2학년 과정을 따라갈 수 없으면 1학년 혹은 6학년으로도 유급이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먼저 이 아이들이 위축되고요. 자존감이 잃어버리고 미래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건 그래도 그나마 서류가 잘 구비돼서 학교에 등록된 아이들을 말하고요. 일단 들어오게 되면 90일 관광 비자를 가지고 그 다음부터 서류를 완비해서 이제 제출하게 되면 그때 중도 입국 자녀 비자가 나오면 그때서야 학교에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집에 있어야 돼요. 서류가 하나라도 완비가 되지 않으면은 비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완비될 때까지 그냥 집에서 그냥 기다리는 거죠. 아무 준비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학업을 당연히 따라갈 수도 없고요. 따라간즉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과제를 가지고 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엄마가 없는 거예요. 엄마는 한국말 배우기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왔더니 엄마는 더듬더듬 한국말로 새아버지와 얘기를 하고요. 새아버지 한국 문화, 한국에 왔으면 한국말을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한국말을 강요하면 이 아이는 이제 그 다음부터 입을 닫게 되죠. 언어적인 혼란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오는 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체류 불안정. 서류가 완비될 때까지 이 아이들은 중도 입국 자녀 비자도 받지 못해요. 그럼 이 아이들은 계속 90일 연장하고요. 그렇게 해서 체류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혹시나 엄마가 다시 이제 새아버지와 갈라서게 되면 새아버지가 보증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보증인을 찾아야 되죠. 그 전까지는 또 이 아이들은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학교를 불법 체류자가 돼도 계속 다니도록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한국 학교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당장에 내쫓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 아이들은 극심한 체류 불안정한 상태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도 사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제 몇 년을 불법 체류자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분이 잘 되지 않아서. 근데 제가 너무 가장 힘들었던 건 저희 자녀들이 어렸는데 병원을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아프면 이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의료 보험이 없으면 병원비가 너무 비싸고요. 그리고 그래서 정말 눈물 많이 저희 처음 한국에 왔을 때 2년 동안은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앉으면 눈물이 쏟아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분이 크리스티나 사모님 우리 딸 보험증을 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병원 갔죠. 이제 덜덜 떨리는 마음 불법이니까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아니 8살짜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이게 8살 맞아요?
저희 딸은 6살이었거든요. 저 몰라요. 빨리 약 주세요. 이러고 그 병원 가는 게 마치 감옥 가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들게 지냈던 것 같아요, 2년을. 그리고 나서 의료보험을 이제 서류를 구비해서 의료보험을 신청했는데 의료보험 폭탄비를 맞은 거예요. 2년 동안 안 냈던 의료보험비를 다 싹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뭐 이런 나라가 있나 이렇게 너무 황당했던 적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중도입국 자녀들은 이미 본국에서 가정 해체의 맛을 보고 온 아이들이에요. 부모님이 이혼하고 그리고 한 아이 라오스에서 난 부모님이 이혼하고 엄마는 도망가서 엄마는 한국에서 재혼하고 이 아이가 친아버지한테 계속 성폭력을 당하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있는 새아버지가 계속 또 성폭력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여기 엄마가 또 여기 이혼하게 됐고요. 그래서 러시아 남자랑 사는데 그 새로운 만난 동거하는 동거인도 너무 당연히 힘든 거죠. 근데 이 아이가 보통 한국 사람 같으면 전화 들어서 어디 해야 되죠? 신고해야 되죠. 이 아이는 신고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전화기를 듣고 라오스 말로 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111, 112, 129, 127 아무도 라오스 말로 상담을 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끝까지 살아야 되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지지 기반이 부실하다는 거예요. 응원해주는 친구도 없고요. 가이드해주는 선후배도 없고요. 그 토닥거려주는 선생님도 없고요. 그냥 정말 혼자예요, 이 아이들은. 저희도 한국에 왔는데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외롭더라고요. 특히 제일 외로웠을 때가 추석 때하고 구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싹 다 없어요. 저희만 그냥 온 세상에 저희만 남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엄마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 그 엄마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엄마가 정신 문제가 와서 정신병원 왔다 갔다 하고요. 진짜 얘는 어디에 기대야 될지. 그런 아이들이 한국에 9만 명이 넘습니다. 중도 입국 자녀가 9만 1,000명이 들어왔고요. 그 아이들은 등록된 아이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돼서 중도 입국 자녀 비자를 받은 아이들만 9만 1,000명이고요. 아직도 비자 못 받고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은 집계가 안 돼요. 관광 비자로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우리 주위에 꽉 찼다라는 거죠. 다음. 저 사진은요, 미국에서 2015년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이었는데 중도 입국 자녀가 일으킨 테러였습니다. 소수민족 아이가 두 형제가 구소련 체첸에서 왔는데 체르노브 형제가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압력밥솥에 볼트, 너트, 나사 이런 걸 가득 싣고 폭탄을 제조해서 2개를 터뜨려요. 200명의 사상자가 나고요. 그날 형은 사살당하고요. 동생은 잡혀서 지금 복역 중에 있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저런 아이들을 가리켜서 외로운 늑대라고 하거든요. FBI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들이 테러 조직이 아니고 저런 아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언제 어떻게 저 아이들이 튈지 모르고 이 아이들을 추적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중도 입국 자녀를 다 추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이 한국 사회에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TSK 사역을 하지 않으면 저 밖에 남겨진 TSK들이 우리 사회에 위험 인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 외로운 늑대라고 저렇게 FBI에서 이름을 붙였냐면요. 늑대들은 무리로 다니는데 이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무리에 있지 못해요. 이 한 마리는 혼자서 사냥을 할 수가 없어요. 늑대는 같이 협동해서 사냥을 하는 짐승이거든요. 그럼 이 한 마리는 혼자 사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농가를 당연히 마을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런 중도 입국 자녀들이 한국의 곳곳에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면 안 되죠? 당연히 TSK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다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TSK가 바락 오바마죠. 아버지는 케냐, 어머니는 하와이 여자, 백인 여자였는데 거기서 알콩달콩 살다가 아버지가 하버드 입학하니까 바로 이혼하고 갔어요. 그래서 둘이 살다가 이제 할아버지랑 함께 인도네시아 유학생과 엄마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깡촌으로 이사를 갑니다. 세 식구가. 거기서 인도네시아 깡촌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 아이가 뛰어내니까 하와이로 보내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서부에서 교육을 하다가 동부에 가서
학부를 마치고요. 그리고 시카고에서 인턴십을 하고 하버드로 갑니다. 이렇게 바락 오바마가 대표적인 CCK인데 사람들은 아유 흑인이니까 어떻게 초대 대통령 흑인으로서는 미국 대통령 처음이야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피부 색깔이고 피부 색깔로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바락 오바마가 내건 공약이 바로 Change America, 내가 미국을 바꾸겠다는 거였어요. 그때 아무 정치적인 인지도 없이 바락 오바마가 해성과 같이 나타나서 민주당이 뒤에서 완전 밀어줬어요. 힐러리가 잘 가고 있었는데 힐러리 내려당기고요. 바락 오바마를 밀어줬습니다. 문화 혼란 시기에 있던 미국을 잘 한번 끌어보자 그런 의도에서 민주당이 완전 밀어줘서 대통령이 됐죠. 저 한 명의 CCK가 미국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100명 이런 단체가 아니고요. 한 명이 저런 일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저게 전형적인 미국인데요. 이제 요새는 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길거리에서, 공공장소에서, 아니요, 캠퍼스,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면 다 커밍아웃을 해요. 그럼 저렇게 하고 있어요. 학교 안에서 저렇게 되는 거죠. 저렇게 이제 남성끼리, 아이들끼리 이제 키스를 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한마디 하면 동성 차별 금지법에 걸려요. 절대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저게 미국의 문화입니다. 이제 한 명이 저렇게 만든 거죠. 저게 2015년 동성 결혼 합법화한 거예요. 오바마가 그날 사인을 했죠. 그래서 법에서 헌법으로 통과가 됐을 때 저렇게 축제를 백악관에서 했는데 동성 연예대들은 오바마를 모세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해방했다 이렇게. 저 한 명이 저렇게 저 영향력이 전 나라를 강타하고요. 아니요, 전 세계까지 오게 됩니다. 다음. 저게 화장실 사인이죠. 남자 여자 사인인데 저 사인은 뭘까요? 저것도 화장실 사인인데 여자가 아니죠. 저거는 트랜스젠더 화장실입니다. 공공기관에는 저 화장실이 있지 않으면 불법이에요. 저 화장실 꼭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7살, 8살, 9살 때부터 아이들이 트랜스젠더로 옷을 입고 옵니다. 학교에. 남자애가 치마를 입고 오고요. 그러면 저 화장실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저게 오바마가 한 일이죠. 다음. 이제 성교육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죠. 이제 남자의 몸에 관해서 한국은 5, 6학년인데 미국에는 빠르면 2학년, 3학년 때부터 성교육을 합니다. 남녀의 몸은 이렇게 생겼고 여자의 몸은 이렇게 생겼고 남녀가 성교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되고 남자끼리 할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자끼리 할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아주 적나라하게 다 알려줍니다. 그게 성교육이 학교에서 있고요. 불시로 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학부모들이 아이를 성교육에 빼내지 않도록. 학교를 보내면 제가 저희 자녀를 학교를 보냈을 때 아이의 신상기록부에 아이에 관해서 이제 적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 관해서 적죠? 부모라고 하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부모라고 하지 않고 보호자 1, 보호자 2, 보호자 3으로 나옵니다. 아빠가 2명 있는 집은 어쩌라고요? 아빠가 3명 있는 집은 어쩌라고요? 그렇게 해서 부모란 단어 자체를 아예 불법화시키게 되죠. 그게 미국에만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번 2019년도 2월에 프랑스에서 똑같은 법이 통과가 됩니다. 프랑스에도 벌써 됩니다. 학교에서 부모란 단어를 쓰면 안 되죠. 보호자라고 써야 됩니다. 그게 미국과 유럽에만 있을까요? 이제 곧 한국에 수출되어 오겠죠. 한국도 수출해서 오겠죠. 한 명의 오바마가 저런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TCK가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다음. 저거는 이제 미국의 지도입니다.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50개 주에서 4개 뺀 46개 주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됩니다. 대마초는 기호식품이에요. 이제 저는 시애틀에 샀는데 시애틀에서는 아예 커피에 넣어 먹고요, 초콜릿에 먹고요. 그리고 그 담배를 살 때는 18세 이상인데 대마초를 살 때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저게 미국이 언제 저렇게 됐죠? 2015년 오바마가 합법화시킨 겁니다. 자, 저게 곧 어디 오죠? 한국에 옵니다. 그 한국에 가장 가까운 미국령 괌에 가도요. 여러분 편의점에 가서 대마초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 영향력이 곧 한국으로 옵니다. 한 명의 TSK가 저렇게 흑암의 문화를 돌풍적으로 몰고 온 거예요. 다음. 이제 더 이상은 미국에서는 12월 25일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해피 콴자, 아프리카 명절, 해피 하누카, 유대인의 명절.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만은 안 돼요. 해피 홀리데이라고 해야 돼요. 미국에서는 이제 12월 25일이 더 이상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가 아니고요. 산타가 등장하는 날이 되는 거죠. 오바마가 저렇게 했어요.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이 법도 이제 철회를 하게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대법원에서 이제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국기에 대한 맹세 철회. 왜냐하면 국기에 대한 맹세를 말할 때 under God 하나님이 만드신 이 나라의 그 단어 하나님 그 글자 하나 때문에 국기에 대한 맹세도 완전 법적으로 철회해 버립니다. 한 명의 TSK가 저렇게 흑암의 문화를 전 세계에 불어넣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 자, 미국에만 있지 않죠? 동양에도 있습니다. 아시나요? 프랑스에서 어린 시절 보냈고요. 스위스에서 학교를 다녀서 독어도 유창하게 해요. 완전 동서양의 흑암의 축이 싹 다 TSK네요. 그렇죠? 자, 저기 어디죠? 저 사람이 어디 살고 있죠? 북한에만 있습니까? 남한에도 문제의 TSK가 있죠. 다음.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완전 들끓고 있는 이들이 바로 TSK입니다. 아시죠? 정준영, 박유천, 박봄 셋 다 TSK예요. 자, 이들이 문제만 일으키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적으로 엄청난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 있는가 하면 또한 이제 정말 큰 문화적으로 영향을 가진 아이들이 TSK입니다. 다음. 한국에서도 많은 TSK가 있어요. 아시죠? 악동 뮤지션 TSK인 거 아시죠? MK들이에요. 몽고. 다음. 이제 미국에서 난리 났죠. 블랙핑크. 그 멤버 4명이 싹 다 TSK입니다. 다음. 이대휘, 워너원. 이제 이 사람도 TSK고요. CL, 캘리포니아 할리우드까지 왔죠. TSK고요. 다음. 이제 한국의 가장 유명한 음악 감독 박할린. TSK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아이들은 문화의 앞에 서 있어요. 한류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TSK가 엄청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서 다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완전 흥해가고 있는 영화 있죠. 뭐죠? 싸우는 영화 있는데요. 거기 주인공 누구죠? 이렇게 등치 큰 남자? 네, 그 사람도 TSK예요. TSK가 너무 많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TSK들은 문화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가 TSK 사역을 해야 되냐? 이들을 사용을 한다기보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 문화를 재창조할 수 있는 인물로 쓰임받도록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 성경에도 CCK가 나와 있습니다. CCK 나눈 필요는 없었지만 제가 그냥 나눠봤습니다. 국제 결혼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이죠. 이집트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 입양됐었죠. 그리고 갈렙, 뜬금없이 웬 갈렙이 CCK냐 그런데 갈렙은 그니아 사람 곧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소수민족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통 히브리인이 아니었습니다. 정통 히브리인이 아니었고 소수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를 도와서 출애굽하고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고 마지막에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나안 정복을 하고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낙 산지를 정복한 사람이 갈렙이죠. 그리고 헤브라임을 얻게 되고 유다 족속의 리더로 서게 됩니다. 정통 히브리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 어머니가 누구죠? 룻이죠. 모압 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신명기에 절대 모압 족속은 내 성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놓고서는 하나님께서는 모압 여자를 예수님의 족보에 넣으셨어요. 이미 그것을 보면은 창세전에 하나님은 TSK, CSK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신약에 들어와서
바울의 세계복음화의 전도 바톤을 받았던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 혼혈아였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이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살려야 되는데 언어 간에, 문화 간에, 사랑 간에, 나라 간에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TCK입니다. 이 정말 핵폭탄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타 언어, 타 문화,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매개체가 바로 TCK라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이 사역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제가 제 팀을 데리고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이태원 현장에 나갔습니다. 한 초등학교에 갔는데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27개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가 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티나고요. 저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기 있는 다문화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교감 선생님이 우리 이런 거 다 하고 있는데 어쩌죠? 그래서 뭐 공립학교에서 이런 걸 다 해요. 대단하시네요. 우리가 못하죠. 저 밑에 있는 한남동 모슬렘 사원에서 와서 싹 다 해줍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슴이 철렁해서 그 다음 초등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좀 풀이 죽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거 우리 다 하고 있는데 아니 한남동 사원에서 여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아니 저 밑에 왕국회관에서 하시죠. 이래. 제가 그날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우리 뭐 하고 있었나? 도대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들 방치해 놓고 있는 거죠. 저희가 너무 화가 나갖고 그 왕국회관을 쫓아갔어요. 도대체 뭐 하고 있나? 갔는데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다민족들이 싹 다 거기를 장악하고 다문화 아이들을 완전 이 아이들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당연히 전도하러 왔다는 얘기 안 하고 여기 뭐 하나 보러 왔어 이랬는데 너는 다민족이 아니야. 들어올 수 없어. 완전 이제 선을 걷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우리는 이 핵폭탄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하고 있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다음. 구약 시대에 두 시대가 나타납니다. 강대국 시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이집트 시대죠. 이집트를 쥐었다 놨다 했던 인물들이 바로 티스케였습니다. 이집트가 완전 초강대국으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요셉의 역할이 있던 거 아시죠? 요셉을 통해서 완전 중앙 집권이 생기고요. 왕의 통치가 중앙 통치 국가로 변하면서 이집트 그 시대의 초강대국이 되고요.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가 완전 바닥을 내쳤죠. 완전 씨가 말라버렸잖아요. 바로의 정예 군대까지 홍해바다에 묻히게 되고요. 그 이집트 시대를 쥐었다 놨다 했던 인물이 디스케이고요. 바벨론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그 4명의 왕 섬겼던 다니엘부터 모르드게, 에스라, 스룹바벨, 느헤미야, 학개 이들을 통해서 바벨론 시대가 종결이 됩니다. 이 두 시대를 쥐었다 놨다 했던 사람들이 바로 디스케였고요. 신약에서도의 강대국이 나오죠. 신약에서 강대국은 어디죠? 당연히 로마죠. 로마를 쥐었다 놨다 했던 사람도 당연히 바울, 디모데,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티스케 사역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누가 해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되죠. 다음. 앞으로 문화 혼란 시대 반드시 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이제 점점점 인구가 감소하고요. 외국인 인구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TSK 기억나시죠? 차트요. 저렇게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TSK겠네. 맞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아니고요. 유 목사님은 벌써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냐면 혼합 민족 시대가 온다라고 하셨고요. 사회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앞으로는 인구 80%가 50년 이내에 TSK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혼합 민족이라는 건요, 혼합 문화를 말합니다. 혼합 문화라는 건 그냥 뭐 옷이고 음식이고 노래고 춤이 아니고요. 혼합 종교를 말하거든요. 혼합 종교 시대 옵니다.
완전 흑암이 덮인 혼란의 시대, 암흑의 시대가 오거든요. 그때 누가 참 지도자가 되느냐? TCK입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아까 말한 TCK 뭐라고요? T가 무슨 글자죠? 제3의 삼류문화, 그런 TCK 말고요. 이것도 제가 말한 단어가 아니고 사회학자들이 말한 건데, 삼류 문화를 가지고 있는 TCK가 있는가 하면은 Transculture Kids, 모든 문화를 초월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일본 문화, 한국 문화, 베트남 문화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초월해 버리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제가 와서 TCK 얘기를 하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주위에는 없는데 누가 있어?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보세요. 모든 문화를 초월한 사람들이 TCK입니다. Transcending Culture Kids. 그 삼류 문화 말고요. 초월하는 TCK고요. 그들이 참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 한국 문화 위에 어른을 공경하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고요. 그런 문화를 계속 고집하게 된다면 참 지도자가 될 수 없고요. 진짜 복음을 가지고 모든 문화를 다 뛰어넘어야죠. 바울이 뭐라고 했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하다못해 이방인의 음식도 먹어라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모든 문화들을 다 초월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참 지도자가 되고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겠어요? 하나교회일 줄 믿습니다. 아닌가요? 여러분이 모든 문화를 초월한 Transcending Culture Kids인 줄 믿습니다. 자, 그 초월만 하면 안 되죠. 문화를 초월했으면 뭐 해야 되죠? 이 세상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재창조해야 되죠. 여러분이 먼저 초월하지 않는데 TCK 사역할 수 없고요. 여러분이 초월하셨다면 여러분이 그 복음 문화의 재창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TCK들과 함께 이 문화를 다른 나라, 다른 언어,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해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참 사명이고 그때서야 참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저는 237 나라 복음화의 지름길이 TCK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교회 TCK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이 너무 많아요. 정말 제자 키워놓고 신학원 다 졸업해놓고 훈련 받아놓으면은 이사 가버리고 또 다른 사람이 오고 또 이사 가고 이렇게 됐는데 너무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TCK들을 이제 훈련시켜서 내보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서운하고 하나님 이제 전도 제자 돼서 이제 정말 전도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왜 보내시나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너무 신기했던 건 이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2주 전이 미국에서는 어머니 주일이었습니다. 저에게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영어로. 이 친구가 제가 정말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이 아이를 사역을 했는데 이 아이가 미국에 저는 안 가길 바랬거든요. 근데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이 아이가 가는 곳마다 학교가 살아나고요. 기숙사가 살아나고요. 교회 목사님을 돕고 중직자를 세우고 아이가 그리고 렘넌트 리더가 돼 있고요. 아예 지금은 한 주 전체를 담당하는 렘넌트가 돼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여러분 하나교회에서 저렇게 많이 선교사를 보낸다 그러면 엄청난 돈이 들겠죠. 그렇죠? 그런데 TCK 한 명을 아까 TCK에 대한 사실에 관해서 보시면 TCK 한 명이 4군데 도시 혹은 4군데 나라에 산다. 그거는 의견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명의 TCK를 세운다면 4군데 도시 혹은 4나라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10명이면 40군데입니다. 그렇죠? 하나 교회에서 만약에 100명이면 400군데예요. 이미 237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TCK 사역해야만 하는지 오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저는 TCK 사역의 시작이 다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죠? 뭘 깨야 되죠? 네, 예틀을 깨셔야 돼요. 예틀,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도 예틀이지만 우리 안에 깊이 잠재된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깨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야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요. 그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벽이 없다라는 것을 느껴야만 해요. 이 하나교회에서 반드시 저 모든 벽을 다 허물어 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그리고 티스키 사역의 종점은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목사님께서 가이드를 주셨어요. 그냥 계속 사역을 하다가 전도자의 삶이 될 때까지만 도와줘라. 그럼 끝이다. 우리가 이 티스키 아이들이 전도자의 삶이 될 때까지 도와주면은 모든 일 다 하신 거예요. 다음, 전국에 티스키가 아까 말씀드린 등록된 그 비자를 받은 아이들이 9만 명인데요. 그 중에 대구에 한 1,600명이 있고요. 여기서 제 사람들은 말했는데 곱하기 3 불법 체류자들 자녀들 혹은 서류가 미비돼서 아직 비자를 못 받은 아이들 해서 곱하기 3 하면 그 정도 아이들이 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럼 몇 명이 된 거죠? 거의 5,000명의 아이들이 대구에 있습니다. 그냥 여태까지는 내버려 뒀거든요. 이젠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다음, 여기가 어디죠? 달서고요? 네, 대구입니다. 자, 대구 인구 몇 명이죠? 제가 지난번 집중 신학원 왔을 때 엄청 화냈는데 대구 인구 저 이거 한글로 잘 읽지 못해요. 245만 맞나요? 네, 245만 8,138명이에요. 그 중에 외국인이요. 등록된 외국인이요. 불법 체류 말고요. 32,000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곱하기 3 정도 하면은 불법 체류자까지 말을 하는 거죠. 거의 10만 명이 다 되죠. 거기에서 TSK만 1,600명 곱하기 3 불법 체류 청소년들 엄청난 숫자가 대구 안에 있습니다. 여기 렘넌트 헌신 예배니까 초등학교 몇 개죠? 초등학교 대구에 220개 있고요. 중학교 몇 개죠? 127개 있고요. 고등학교 93개 있습니다. 대학교 9개 있습니다. 대구 누구 거예요? 맞아요? 이거 하나교회 거 맞아요? 근데 왜 우리 건데 우리 것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면 안 되죠. 여러분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는 몰라도 되지만 중요한 TV가 몇 개인지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대구의 경북대, 계명대, 대구대, 대구 카톨릭대, 대구 한의대, 영남대, 대구교육대, 경북과학기술원, 한국폴리텍대까지 해서 9개거든요. 제가 여기 와야 되나요? 이 대구 제 건가요? 우리 입만을 설계해서 올까요? 이거 누구 거예요? 하나교회 거 맞죠? 맞아요.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건데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렘넌트 부서라면 초등학교, 초중고, 대가 어디 있는지 몇 개 있는지는 꿰뚫으셔야 돼요. 어디 있는지도 다 꿰뚫으셔야 돼요. 오늘부터 교구로 나누셔서 초중고가 어디 있는지 몇 개인지 싹 다 한번 의논해 보셔야 돼요. 그게 포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다음. 저는 이제 하나교회에서 로컬 사역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다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오기초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아이들 오기초를 통해서 영적 치유, 마음 치유, 가정 치유 모든 전인적인 치유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여러분이 다문화 가정 사역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계신 중직자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정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 티스키 사역에서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이 우리 중직자 한 가정이 한 다문화 가정을 책임지셔야 돼요. 그게 선교사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책임을 주셔야 돼요.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직자 한 가정이 미션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한 다문화 가정을 품지 않으면 이들은 하나교회 발붙일 수 없습니다. 다문화 가정 사역하지 않으면 TCK 사역하기 힘들거든요. 하나교회에서 학업 캠프 많이 해준다고 들었고요. 잘하고 계시고 제가 특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거든요. 렘넌트들은 렘넌트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막힌 담을 헐을 수 있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렘넌트 한 명이 한 TCK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이 아이들 TCK들 데리고 전도 캠프도 하고 홈스쿨링도 하시고요. 다음 이제 파라 사역으로 하나교회가 중심이 돼서 해주시면 너무 좋죠. 치유 전도학교라든가 사역자 기도회, 인턴십, 전문인 멘토링 프로그램, 문화사역, TCKs for TCK란 말은 TCK를 올바르게 제자를 키워서 이 TCK를 데리고 나가서 다른 불신자 TCK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교회도 벌써 MK들이 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MK 프로젝트를 반드시 하셔서 지금 와 있는 MK 그리고 지금 하나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어린 MK들 다 키워주셔야 돼요. 이거를 파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저렇게 하려면 후견인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여기 지금 렘넌트 헌신 예배니까 렘넌트 부서, 다민족 아이들인가 다민족 부서, 인턴십을 통해서 멘토링 프로그램도 해주고요. 산업인이 모여서 정말 물질로 헌신하고 치유팀이 모여서 치유해줘야 되고요. 문화선교팀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문화선교사로 키워야 되고요. 청년부가 나서서 전문적으로 이 아이들을 도와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다문화 가족 미션홈을 남녀 전도국에서 진짜 한 가족을 품어야 되셔야 돼요. 저렇게 보면 우리가 다 들러붙어서 하라는 건가? 네, 맞아요. TCK 사역은 온 교회가 들러붙어서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왜 오바마를 말을 드렸냐면요. 이 하나교회에서 한 명의 TCK에게 전교인이 all in 하셔야 돼요. 진짜 1년 동안은 이 아이 하나만 살리겠다. all in 하면은 들어가면 뭐가 되죠?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in 하지 않으면 아웃이 되지 않아요. 이 하나교회에서 진짜 한 명의 TCK에게 all in 해주시면 이 한 명을 통해서 all out이 됩니다. 이 아이들이 가는 도시마다 all change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군데 도시, 네 군데 나라. 우리가 in 하지 않는데 out 되기를 바랄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한 명에게 제가 왜 자꾸 한 명을 말씀드리냐면 소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TCK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제가 TCK는요 진짜 시대에 한 명밖에 안 나왔거든요. 한 명의 소수의 TCK에게 온 교회가 저기 말씀드린 저 모든 부서와 기관과 모든 전도국이 함께 모여서 진짜 올인 하시면 여러분은 최고의 TCK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다음 오늘 너무 우연은 아니겠지만 저희 교회 본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이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기 세상 풍조가 나오는데 세상 풍조라는 말이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세상 풍조가 뭘까요? 세상 풍조가 뭘까요? 네? 안 들려요. 의식주요. 의식주. 맞아요. 의식주 맞습니다. 12월 30일이면 뭐 먹죠 우리? 12월 30일에 팥죽 먹고요. 그리고 나서 2월달 되면은 뭐 먹죠? 오곡밥 먹고요. 그리고 추석 되면 뭐 하죠? 성묘 가고요. 맞죠?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그게 문화입니다. 맞나요? 그게 세상 풍조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문화고 그런 것들은 조상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저기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속한 모든 문화는 어디서 온 걸까요? 성묘하고 팥죽 먹고 오곡밥 먹는 게 조상이 만든 게 아니고 누가 만든 거죠? 사단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문화라고 둔갑시켜서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하나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교회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박살내고 복음의 풍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더 이상은 세상 문화, 그럼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진짜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말씀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던 흑암의 문화를 따라가던 저주의 자식들이었어요. 하버드를 나와도 우리는 저주의 자식이었고요. 의사고 박사고 교수 상관없이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상관없이 우리는 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저주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더 이상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게 왜 그랬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TCK로 자랐습니다. 저는 PK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MK가 됐습니다. 너무 싫었어요. 제 인생이 저주스러웠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찐따고, 나는 왜 아싸고, 나는 아싸 아니야. 그냥 저는 전따예요. 전교에서 왕따 막 이렇게. 그렇게 살았을까?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있었구나. 세상 문화를 나는 추구하고 있었구나. 근데 난 빠져나와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때부터 저기 5절에 나온 것처럼 제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어느 날 눈을 떠서 보니까 여기 하나교회에 서 있네요. 저는 계획해서 온 것도 아니고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에 전문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많고요. 저는 또 사역을 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보다 사역 잘하시는 분 분명히 계십니다. 그냥 앞에 서지 않을 뿐이지, 안 보일 뿐이지 분명히 저보다 사역 더 잘하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간증거리도 없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은 제가 계획을 해서 부탁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었고요. 제가 잘하는 거 맨날 찌질이같이 우는 거밖에 못했어요. 맨날 밤낮을 울고요. 원망하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제 마음에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정말 살아나겠다.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지? 제가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겠다 결단을 한 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이 깨워주셨어요. 하나님이 깨워주셨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피곤해, 오늘은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한 가지 스쳐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는 피곤하다고 자면 얼마나 더 잘 수 있을까? 제가 벌떡 일어나서 이제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죠. 처음에 5분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타이머를 놓고 하는데 이제 2분밖에 안 됐네. 미치겠다. 아직 1분 더 있어. 막 이렇게. 그 정도로 기도할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가 너무 힘든 거예요. 5분. 그래서 제가 강단 메시지를 큰 소리로 읽기 시작을 했어요. 새벽에. 강단 메시지 큰 소리를 읽고 나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강단 메시지가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한테 연애 편지를 막 쓰시는 거예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막 이러면서 이상하네, 이건 목사님이 한 얘기 맞아? 막 이러면서
월화수목금토 강단 메시지를 매일 새벽에 큰 소리로 읽는데 왜 이게 저한테는 연애 편지처럼 들리죠? 너무 가슴이 뛰면서 벅차고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난 진짜 이상한 병신이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제 옆에 티스키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기획한 것도 없고요.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저기 9절에 보니까 제가 한 것은 0.011%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한 것은 오직 하나님과 너무 행복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저를 위한 것이지 내가 헌신하겠어요 이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결론은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전도자가 되지 않으면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은혜에 관해서 풍성하게 맛볼 수 없고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고 그리스도만 자랑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사역을 잘하니까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구나. 그리고 여러분에게 특히 렘넌트들 여기 있는데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절,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에게 최고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게 최고의 시간을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최고로 행복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저기 10절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이상하고 너무 바보 같고 너무 진짜 티스키로서 이상하게 자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제가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말씀드려도 작품을 왜 이렇게 못 만들었나요? 진짜 졸작을 만드셨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그것이 아니고 잠깐 다시 PPT 마지막 한 번 더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선한 일,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 선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를 만드셨고 여러분을 만드셨고 우리 밖에 죽어가는 티스키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일이 뭐죠? 창세 전에 예비하신 그 일이 바로 세계복음화 맞습니다. 이 하나교회에서 정말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아름다운 시간을 들여서 최고로 행복한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렘넌트 사역이 100%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만이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모인 모든 중직자, 사역자, 렘넌트들, 주님의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를 가지고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전도자들과 렘넌트들이 행복한 전도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사 하나님과 깊은 사귐은 교제를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